우리 K방역이 짱이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거뜬하게 해야 되는데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 보고 다시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실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역은 성공했을지라도 치료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대구에서의 실패를 낳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유연아고요. 코로나 환자를 봤었고 8년차 간호사입니다. 사태 터지면서 한 달 동안 대구 동산병원에 파견 근무했던 12년차 간호사 최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일 날 확진자가 거의 한 10명 내외, 20명 내외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확진자가 100명으로 올라갔거든요. 대구시에서 요청이 온 게 대구 동산병원을 이제 전담병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침 8시에 직원들을 모이라고 하고는 12시부터 코로나 환자가 온다는 거예요. 3시간 만에 그 병원을 비워야 되는데 말이 쉬워서 비우는 거지만 그 당시에 기존에 150명 정도 입원한 환자가 있었고요. 외래를 보러 온 환자도 있었고요. 그 모든 거를 3시간 만에 건물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동산병원은 지정이 저희보다 일찍 됐으니까 저희보다는 상황이 좀 더 체계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준비를 빨리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3주 빨리 스타트를 했는데 환자를 그냥 밀어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2월 18일 날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오더니만 저희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거든요. 몇 시간 지나니까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지역의 대학병원 4군데 응급실이 전부 폐쇄되었다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달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간호사들이 운다는 얘기가 확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또 가봤죠. 가보니까 이제 한 병동에 4명이 근무하는데 환자가 50에서 60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평상시에 한 2배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근무해요? 좀 뭐 방호복 입고 있잖아요. 거기다 곡을 쓰고. 파견을 가기 전에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인력들 상황이 좀 뻔했고, 환자 옆에서 환자 직접 간호를 하고 있는 인력들을 임상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 숫자가 이제 사실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병상수는 사실 OECD 평균의 3배는 되거든요. 갔을 때는 딱 예상한 것만큼의 열악함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현직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일반 병동 간호사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트레이닝 시켜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코로나 환자를 보기로 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환자를 안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전혀 병원에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환자를 보게 되었고, 방호복 입었을 때 괜찮았어요. 처음에 적응 안 돼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한 1시간 지나니까 진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면서도 내 본능이 빨리 이걸 찢어버리고 싶은 거죠. 내 숨이 갑자기 확 막히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지원을 했나? 자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한 10분은 정말 멍하게 앉아있어요. 숨 쉬는 연습을 했어요, 계속. 요양병원 환자들 계속 같은 자세로 누워 계시니까 환자분을 들어서 기저귀도 바꿔드리고 자세도 조금 변경을 해드리고 골고루 압력이 가해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간호사 둘이서 들어가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니까 간식 같은 거 사오시면 그것도 이제 택배 일도 간호사가 하고. 처음에 그 장례지도사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체 처리하는 것도 간호사들이 했었어요. 2시간이 최대예요. 2시간 견디면 이제 탈수가 슬슬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 이렇게 쫙 하면서 이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되게 청량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다 얼굴이 시꺼매져요. 탈수돼서. 그 상태에서 막 엄청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나오면 밖이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젖은 상태에서 이제 칼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감기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루를 빼먹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하루를 누구 한 명이 자기 쉬는 날을 희생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한 달에 4일 쉬는 번표고 열흘 동안 오프 없는 번표고, 그런 번표가 그래서 나왔어요. 만약에 이전 대구 같은 규모로 지금 날씨에 한 번 더 터진다면 인력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의사긴 하지만 지금 간호사가 저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3일은
그 격리병동에 들어가서 간호사 일을 하겠다고 한 달 넘게 52병동이라고 환자가 제일 많은 병동에 아무것도 모르는 신졸 간호사로 제가 갑자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호사가 하는 일을 의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24시간 환자들 곁에서 정말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간호사라서 그래서 영웅이라고 막 이렇게 지켜 세우잖아요, 간호사들을.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코로나19라던가 감염병 상황이 터졌을 때 이제 파견을 갈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병원이 이제 그만큼 충분한 간호사들을 채용해야 하지만 충분하게 채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굴러갈 정도로만 이제 간호사들을 채용을 하니까 간호사 한 명당 봐야 되는 환자 수의 이 무게 때문에 이제 이게 버거워서 좀 일찍 그만두게 되면 이제 중간 연차는 안 남고 계속 신규들만 들어왔다 나가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었던 중간 연차들이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없고 똑같이 내가 봐야 되는 환자 그대로 보면서 교육을 한 명을 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사는 너무 바쁜 간호사 옆에서 이제 알아서 주워서 배우면서 뭐 병동 간호사는 거의 한 달이고 중환자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다시 자기 환자를 오롯이 봐야 돼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이제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빅5라고 불리는 큰 대형 병원들 중환자실 간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이제 중간 연차가 많이 없다. 지금도 오늘도 아마 많이 어딘가에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을 텐데 그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간호사 면허 어렵게 따놓고 장롱에 면허 그냥 넣어놓은 사람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간호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간호사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사립병원들은 사실 간호사한테 드는 비용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의사들은 진료를 해서 수입을 얻어오지만 사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안전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간호사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 수익에 도움은 안 되죠. 우리나라 의료가 공공성이 많이 떨어져요. 대부분 사립병원들이 대부분의 병원들을 차지하고 있고 간호사들 인력 문제가 정말 크게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에서는 가디언즈 이런 거 보면 포스트 코로나 얘기만 하잖아요. 유럽이 그럼 뭐가 가장 많이 바뀔 건가? 그건 이구동성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뭐 전부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상 확충, 의료 인력 확보, 중환자실, 의과대학이 4개가 있고 치과대학, 한의대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는 지금 한 5,700명 정도, 병상은 한 38,000개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어떤 도시하고 비교해도 사실 인프라는 상당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불과 환자가 얼마 증가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입원할 병실이 없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민간 병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병실을 내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죠. 내줄 이유도 없고. 민간 병원은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 병원에다가 1번은 업소합니다. 환자 좀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원에서는 환자 받는 게 굉장히 결심이 필요한 거고 힘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가지만 선생님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받으셔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 그 다음에 협박, 가끔 또 협박합니다. 제가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거든요. 브리핑 쓰는 그 시나리오는 전부 제가 씁니다. 거기에 예쁘게 한 줄 쓸 수 있습니다. 병상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산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부산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다 옮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병원에서 그분들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부산에는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게 부산 의료원 하나뿐이니까. 우리 지금 공공병상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OECD 국가들 같은 대부분 50에서 한 70% 이상이 되고 10%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서울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병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염병이 확산될 때 그런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많이 하지를 못하거든요. 거의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이 병상 제공을 거의 하지를 못했거든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는데 60년대, 70년대에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공공이 그냥 손을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빅5, 빅4 병원들 보면 전부 재벌이 하는 병원들, 큰 병원, 그런 병원이 그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면 국립의료원이 가장 중심에 서고 나머지 민간병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구조가 되는데 우리는 참 특이하게 맨 처음엔 재벌 병원들을 허용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주 그런 자본의 끝도 없는 요구가 있어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재벌 병원들이 생겼는데 공공병원이 중심에 서야지 앞으로 이런 감염병의 확산은 계속될 텐데 지금 계속 제2대우려원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7년 전이죠. 제가 진주에 가서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든 문 닫는 걸 막아보려고 그때 많은 애를 썼는데 결국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내세운 논리는 적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주의료원이 사실 서부 경남에 있는 유일한 공공병원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감염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병원이었는데 그래 크지 않은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아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공공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의 처우가 아주 끔찍해요. 이제 메르스가 터졌던 해인데요, 2015년. 이제 그때 공공병원에 입사했던 친구들 태반이 다 그만뒀어요. 지금 거의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저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제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병원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공공병원이 공공병원답지 않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도 또는 대구시에서 평가를 할 때도 또는 대구시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도 이 병원 왜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지어놓고 안에 의료진이 좋으면 많이 찾는 거죠. 민간병원 못지않게 공공병원에 계신 분들 처우를 좀 개선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공공병원으로 가서 그렇게 자기 소신에 따라서 진료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유지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매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나서 군대 유지하는 거기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생명체라고도 하기 힘든 그냥 정말 유전 정보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 바이러스에 우리 77억 인구가 지금 맥도 못 추잖아요. 그건 전쟁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공공병원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 음압병상을 유지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건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그건 우리 국민적인 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 의료 대책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똑같은 영어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구들 파는 재벌들, 의료기기 상사들은 전부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거든. 처음에는 좀 싸게 할지 몰라도 그런 대형 병원들이 아마 수요가 늘어나면 돈을 올리겠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원격 진료 이거를 끝까지 맞겠다, 이거 끝까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의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했던 근본 생각은 맞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사실 메디시티에서 하는 그런 미용, 비싼 건강검진 이런 것들은 서민들 삶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코로나19 확산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보건소의 의사로 시작했거든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구나. 수익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구나 해서 보건소라는 이름도 참 고전적인 이름이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요새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만 보건소는 50년대에도 보건소였고 지금도 보건소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인력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2003년도에 사스 생기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생기고 15년도에 메르스 생기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생겼는데 90년대만 해도 생각을 못했던 질환들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굉장히 많이 커지고 했는데 보건소는 조직이 그대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력을 좀 확충할 수 있게끔 지방 조직에 대한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건소장을 14년이나 했습니다. 같이 파견을 간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병동 출신 간호사인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한 친구였어요. 저랑 같이 한 달 내내 있었던 친구인데 이제 첫 2주가 지나는 동안 제가 멘탈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 친구는 굉장히 튼튼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병동 출신 간호사인데 이제 들어와서 체해심폐순환기를 갑자기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진짜 그때 1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줬지만 당장 15분 교육을 받고 환자를 밤새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근무를 끝내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제가 한 달 내내 근무를 하면서 무서운 상황들이 항상 있었지만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꼽아보자면 그 친구가 무섭다고 했을 때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실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는 환자가 뭐 나빠지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복귀를 해봐요. 그때를 복귀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었던 거, 당장 손 뒀는데 우리가 못했던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밖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고 되게 서럽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가망이 없어진 환자들한테 이제 복잡한 치료들을, 온갖 치료들을 다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봤던 환자들이 후반부로 가면서는 이제 몇 명 환자들, 중환자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환자들만 좀 주로 봤는데 제가 봤던 모든 중환자들은 다 사망했습니다. 후반부에 봤던 모든 중환자들. 방역은 성공했을지라도 치료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대구에서의 실패를 낳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야 되고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랑 이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동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거의 우리가 몸으로 막았어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보고 다시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감염병 사태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